예, 오늘 이제 네이버 보고 주식 투자하기 이제 한 세 번째 방송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주제는 회사가 여러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, 네이버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 한 가지하고, 배당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, 이거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A라는 회사를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,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지, 그걸 이제 직접 방문해서 이제 보실 수가 없잖아요.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방문하는 주주분들이 있지를 않고, 아무리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지 어떤지,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네이버 투자 정보란에 보면 상장 주식수가 있습니다. 이 상장 주식수 곱하기 저 BPS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수치를 가지고 이제 매출액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. 이제 이게 대입을 해보시면, 만약에 이 대입을 해가지고 1대1이 나왔다. 그러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을 제대로 이제 그나마 이제 써먹고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럭저럭. 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회사가 움직이고는 있다, 이 얘기가 되는 거죠. 근데 이를 넘어서 뭐 2에 가깝다 한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.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실질적으로. 근데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곱하기 이제 BPS 해서 나온 이 수치의 이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서 반절밖에 못 한다.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왜 이러지?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보통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연구개발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, 그래도 이게 50%는 조금 과하고, 원래는 이게 한 80%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. 이게 아무리 뭐 저 연구 개발 쪽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다고 하더라도,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80%는 움직이면서 뭐 20%는 좀 잠재워 놓고, 연구 개발을 위해서 잠재워 놓고 있다,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, 뭐 50%, 30% 이렇게 돼 버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,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돈이 쉽게 얘기해서 구석탱이에서 썩고 있다. 이게 이제 나중에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주주들이 이 갈취당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가 가진 역량을 100으로 봤을 때 뭐 20, 30밖에는 쓰지 않으면서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. 그러면 그 나머지 것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이게 캐보자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.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상.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,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장 주식수 곱하기 BPS를 했는데 매출액이 뭐 80% 정도밖에 안 나온다. 이런 회사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제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는. 이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. 예,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그 배당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. 야, 그 배당 먹으려고 주식 투자하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실질적으로 요새 저 은행 이자가 너무 싸다 보니까
이게 배당 투자가 안전하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방식이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배당 투자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? 이거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전일 배당 대비 현 주가가 어느 수준이냐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.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2018년 12월에 그 시가 배당률 3.66%를 배당을 했습니다. 이게 시가 배당률이라는 것은 이 2018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날 삼성 주가 대비 3.66% 되는 배당을 했다라는 거예요. 은행 이자보다 높게 줬죠. 그러면 이것은 작년치니까 올해는 모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얼마나 냈는가, 또 순이익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순이익은 조금 모순점이 있으니까 그냥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작년 영업일 마지막 날 영업일 주가 대비 현 주가가 몇 퍼센트 올랐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. 뭐 떨어졌으면은 당연히 이제 뭐 사셔야 되는 거고 영업이익도 났는데 작년 그 배당 기준일보다 현 주가가 낮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 이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? 뭐 배당락 걱정하실 일도 없고 뭐 당연히 이익이니까 예, 들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랐단 말입니다. 올랐으면은 이 주가가 지금 영업이익률만큼 상승을 했으면 원래는 또이또이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건 아니죠.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주가라는 게 영업이익만큼 오르라는 법은 없거든요. 실질적으로. 근데 이제 그 배당 투자 입장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마지막 영업일 대비 뭐 영업이익률만큼 주가가 상승했다. 그러면은 작년 수준으로 내가 배당을 사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시가 배당, 작년 주가 수준, 그리고 현 주가 대비 영업이익률 해서 상승률을 계산하시면 이제 내가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 그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단순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 계산법을 쓰라는 게 대한민국 주식의 현실상 그렇다라는 겁니다. 예. 오늘 저 주식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. 예,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